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제 날짜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원룸 임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원룸을 매매하기 전 단계와 매매를 하고 난 뒤에 사용 수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룸을 사용 수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매수 전 단계, 그 단계에서는 원룸을 분석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원룸을 분석하는 핵심 4요소에 기준해서 원룸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원룸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용 수익하는 단계에서 매달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가 이제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있는 원룸의 이제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룸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원룸 임대에 대한 월세가 제대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한 번씩 월세를 제 날짜에 안 주고 아니면 월세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가 이제 매달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랑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랑 첫 번째 이제 대면하는 것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날 첫 번째 대면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귀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임대인을 보는 계약하는 함에 있어 조금 부담은 있어.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각과 을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랑 이제 주인이랑 이제 계약서를 쓸 때가, 인사를 할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원룸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원룸을 매매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원룸을 구매하셨거나 여러 분야의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대부분이 성격이 이렇게 모나고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다들 이제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원룸층에 이제 많이 사시다 보니까 다들 보면 진짜 뭐 아들 같고 아니면 진짜 뭐 조카 같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쓰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반갑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제 배려심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려를 해드리는 부분 자체를 세입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 동감을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비춰버리면 이 월세가 제대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대면할 때 그렇다고 너무 쌀쌀맞게 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진짜 좀 시크하게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말을 상당히 조리 있게 하고 표준어를 쓰고 할 말만 이렇게 잘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서울 스타일로 계약서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족을 달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이 편안함들이 조금은 있어요. 계약할 때는 서로 좀 긴장이 좀 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솔직히 좋아요. 그리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 안에 이제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 특약사항이 어떤 걸 넣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는 좀 할 말을 간략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강조를 하자면 월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십시오. 월세를 제 날짜에 준다든지 아니면 월세 날짜가 기일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라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나는 절대 이런 부분만 충족이 되면 터치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부분들을 미리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은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월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 세입자가.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드값,
내야 되겠죠. 신용이 관련되니까. 두 번째는 옷 사는 비용, 세 번째는 뭐 술을 마시는 비용, 네 번째는 뭐 연인과 데이트하는 비용, 그리고 다섯 번째가 월세 내는 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 우선순위 이 다섯 개가 예를 들어서 월세 내는 이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가 있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돈이 지출 항목이 많아지다 보면 마지막에 월세 내는 날이 이제 다섯 번째가 되다 보니까 월세가 제 날짜에 안 들어온다든지 한 달이 밀린다든지 두 달이 밀린다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버려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하시는 초보 이제 원룸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매달 1일 날 월세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월세가 들어오는 날에 이제 보면 월세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전화하냐면 일주일 뒤에 전화해요. 약 일주일 뒤에 전화해서 안 그래도 뭐 201호 세입자 뭐 안 그래도 월세가 지금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하면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드릴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일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럼 보름이 벌써 이제 지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7, 80% 정도는 세입자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달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이 월세가 밀려버린다고 보면 돼요. 왜냐? 지금 그 세입자의 월세 우선순위는 벌써 5순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과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월세 내는 날짜가 되면 제가 문자를 보낼 거라고 그러면 그걸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미리 주지를 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월세가 만약에 1일날 받는다면 그 전날에 미리 이제 안부 문자를 하나 보내셔야 돼요. 안부 문자를 하나 보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시죠 건강에 뭐 유의하시고 내일이 이제 월세 내는 날입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시고요. 그리고 당일날이죠. 당일날 오전에 오늘 월세 내는 날입니다라고 또 문자를 한 통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월세가 이제 들어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월세가 그날 안 들어오면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자를 예를 들어서 뭐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는 보냈는데 바쁘셔서 문자를 못 보셨는가 봐요.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 월세 날이 이제 어제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미리 연락을 드린다고 이렇게 그분한테 첫 번째 월세 받는 그날에 그분과의 어떤 월세 부분이 이 집주인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바로 전화가 온다는 것을 세입자에게 주지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약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월세가 꾸준히 제 날짜에 잘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생각할 때에 지출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카드값이 될 수도 있죠. 두 번째 정도는 월세 내는 것이 지출 순위의 2순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2순위가 1순위냐 2순위냐 정도 들어가면 그 사람의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1, 2순위 안에 내 월세가 미리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산다든지 술을 마신다 이런 부분들을 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1순위와 2순위가 먼저 정리를 한다고 이 사람이 세입자들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을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만 하시면 나중에는 세입자가 이런 문자가 올 거예요. 월세는 제가 제 날짜에 드릴 테니까 이런 문자 안 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우선순위는 바로 이제 1순위나 2순위 정도의 월세가 이제 월세 주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세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매달 정확한 날짜에 월세를 받는데 저는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줘본 경험을 이렇게 비춰볼 때는 월세가 거의 또박또박 나옵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내보내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월세가 월세 이거 자꾸 이렇게 쌓였던 것이 보증금을 넘어버리는 순간,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넘어버리는 순간 이거 진짜 나중에 이게 억수로 복잡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에 만약에 40만 원을 받았다.
아니면 300에 4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분이 첫 달, 두 번째 달 정도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원래는 이제 한 2개월 정도가 차임이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특약사항을 안에 이제 분명히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나오면 어쩌면 한 번씩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세입자를 드러내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처럼 이거 세입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타버리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초 안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세입자들과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월세 날짜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시켜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가 세를 놓고 나간다. 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조항 특약사항을 넣어야지만 나중에 세입자가 세입자 기간 전에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 항목을 만약 넣지 않게 되면 어쩌면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나갔는데도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판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월세를 또박또박 받는 거 이게 원룸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받은 걸로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의 어떤 생활비도 거기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제때제때 받아내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입자의 어떤 수입의 우선순위를 월세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당히 1순위나 2순위로 높여놓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원룸을 계약을 하시고 이제 사용 수익하실 때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